그리고 이제 더 예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삼성이 원진전자 인수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랑 기술 협약 맺고 이런 과정에서 또 정부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삼성이 원진전자 인수하면서 삼성 반도체 공식 그 현판식 하고 바로 다음 날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삼성 반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라는 보고서를 펴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삼성에서도 뭐 반도체는 그야말로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는 사내 벤처에 가까운 계열사였다 보니까 뭐 삼성 그룹에서도 반도체 발령 나는 사람은 그냥 너 회사 떠나라는 소리다 이렇게까지 이제 반감이 심했대요. 하여튼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삼성 반도체가 당시 최고 사양인 64K D램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C 즉 1인 1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정말 큰 장이 서게 됐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디램하고 메모리에서 글로벌 탑 3로까지 성장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는 이제 완전 글로벌 탑 티어죠. 하여튼 근데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엔비디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거보다 어쩌면 더 절실하게 엔비디아도 역시 삼성전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HBM 칩은 SK 하이닉스에서 거의 이제 최대 물량 그야말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떤 가격 협상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 경영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이 SK 하이닉스를 견제할 벤더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미국 마이크론에게 전부 기대자니 아직 수준이 너무 미달이고 그럼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삼성전자 HBM3E가 이제 수율이 아직도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삼성전자 HBM 담당 임원들은 지금 거의 열흘이 다 돼 가는데도 현지에 계속 머물면서 엔비디아 테스트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엔비디아에서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삼성전자 테스트 합격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그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은 하다가 중간에 딱 틀렸어. 그러면 이제 송혜 형님이 땡 하고 치지 않고 아이고 긴장하셨나 봐요. 자, 한 번 더 처음부터 자 시작하면 이제 전주 다시 나오고 이거를 한 3-4번을 지금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시험에 어떤 답안지까지 힌트까지 다 공개해 준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자, 지난 한 주 월간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선이 온통 엔비디아 실적에 다 쏠려 있었고 그 정말 높았던 눈높이를 또 엔비디아가 넘어서는 그 어려운 거를 또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진정한 수혜주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황 사장이 말한 대로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물론이고 막대한 용량으로 무장한 그 데이터 센터를 굴리기 위한 전력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여기다가 인공지능이 탄소 중립 분위기에 해치지 않도록 친환경 에너지 이제 이런 쪽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최근에 조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생각하면은 역시 주인공은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사실 뭐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 보면은 미국 전통의 어떤 헤게머니를 쥔 업종의 대표주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가 또 이런 데가 로비력이 이게 또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2기가 이제 올지 아니면 트럼프 재집권이 될지 하여간 이미 워싱턴 로비 그룹은 지금 비상 대응 체계로 완전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UBS가 다우지수의 더블링 그러니까 따블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근데 지난주 월요일 다우지수가 4만 7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에 이제 주말 마감이 39,069. 그럼 이게 지금 하산길이냐 아니면 살짝 골짜기 돌아서 또 한 번 정상에 등정하느냐 이제 이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우선 다우지수는 뭔가 상징적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 대표성으로 적합한 지수는 아니라고 UBS가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표본 자체가 30개로 너무 적다. 그럼에도 UBS는 다우지수가 지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첫 임기가 81년도니까 지금 한 40년 넘었죠. 이 기간 동안 2000%가 올랐는데 다우지수 수치만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배당금 재투자까지 포함하면 더블링 그러니까 다우지수 2배가 되는 기간이 불과 7년이었다고 이런 게 진짜 복리의 효과라는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모간 스탠리가 현대차 유럽 NDR 그러니까 투자자 로드쇼 다녀온 후기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현대차의 뷰티 즉 투자 포인트가 크게 2가지
먼저 최근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현대차만큼 전기차면 전기차, 개솔린차면 개솔린차, 하이브리드차면 하이브리드차 골고루 지금 생산 능력을 갖춘 완성차 제조사가 흔치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도법인 상장을 계기로 주주 환원 등 지대로 된 밸류업 옵션을 현대차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현대차, 기아, S&T 모티브를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고, 다음에 이퀄웨이, 즉 시장 비중으로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LG 에너지솔루션, 다음 만도까지, 마지막으로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종목으로 한온 시스템을 후려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보다 숲을 좀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동아시아 투자 전략으로 펀드 플로우를 체크했는데, 최근에 인도, 홍콩, 대만이 비중 확대고, 반면에 이제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시장에는 대한민국, 중국, 말레이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K 밸류업 지지부진.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갈등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투세 우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삼성전자 이슈 같아요. 이 중에서 일단 삼성전자 이슈부터 빨리 해소가 돼야죠. 엔비디아 테스트 이제는 합격해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자체는 물론이고 전체 K증시 외국인들 투심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자 27일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내일 메모리얼 데이로 공휴일 겸 휴장입니다. 대신에 우리도 이번 한 주만 잘 버티면 5월도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는 현충일로 우리도 하루 휴일 겸 휴장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미국은 거래일은 4거래일로 줄어드는 반면에 또 이번 금요일에 그놈의 PCE 물가 지수가 잡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의 파도가 좀 더 거세질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애플하고 시총 차이가 한 3천억 정도니까 현재 주가로 딱 11% 남았고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1100비디아를 돌파해도 월가 증권사들 목표가 뭐 1300, 1400달러까지는 가기도 전에, 그럼 거기다가 또 이제 애플 주가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 올라타가지고 헤지펀드들이 엔비디아 롱, 애플 숏 이런 포지션에 왕창 몰리면 바로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가 애플 시총 추월해서 전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가에서는 그게 바로 엔비디아 대규모 탈출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금요일 미국 PCE까지 또 만약에 높게 나와가지고 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라도 또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양털 깎기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것부터 냅다 패대기를 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다 이번 한 주만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정부 일정은 드디어 내일 우리 우주항공청 K나사 개청과 맞물려서 민간 소형 위성 해상 발사 시대 우주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요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저는 이 이제 두 가지를 A급 재료라고 보고, 또 내일 마침 한화 오션이 세계 첫 친환경 해운사 설립 보도에 대한 재공식 기한입니다. 그 다음 내일 정부가 동물 대체 시험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OECD 간 협력 사업 추진.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동물 복지 테마죠. 그 다음 이제 요즘 계속 지금 비슷한 정부 발표가 나오는 게 이번에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여기에 만전 기한다는 겁니다. 증시에서는 당연히 장마 홍수 관련주들. 그 다음 내일 이벤트는 우리 군이 태극 연습. 이걸 내일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송도에서 내일 세계 비파괴 검사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요거 증시에서는 비파괴 검사 용역이나 장비 관련 기업들이 또 있어요. 다트에 검색해 보시면 뭐 되는데, 하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구독자들한테 시켜먹냐고 네가 좀 찾아서 알려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검색을 했는데, 이제 최신 날짜 순으로 보면은 이노메트리, 두산, 뷰웍스, 수산인더스트리, 윈텍, 오르비텍, 레이언스 이렇게가 이제 1페이지에 나오네요.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IPO 일정이 조금 바쁜데, 우선 요즘 유행하는 에너지 업종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그리드 위즈, 그 다음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반 진단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레이저 의료 미용기기 제조사 라메디텍, 이렇게 이제 세 곳이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 SM 소속의 걸그룹 에스파가 첫 정규 음반 아마겟돈을 발표하고요.
그다음 이제 HLB 제약이 내일 CB 전환 물량 13,293주가 추가 상장으로 시장에 풀립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도 이 HLB 그룹주들 추가 상장 나래비로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월요일 저녁에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거기다가 라이브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내일 뉴스라는 백신도 맞춰드렸으니까 부디 월요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